우리가 이게 지금 핵무장 때문에 뭐 민간 국가 이렇게 지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 민간 국가라는 지정은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민간 국가에 2번 정도 등재됐다가 그거를 해제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에 공개된 미국 회계감사원 GAO의 보고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에 핵무기 관련된 연구소 방문객 통계 부분에 한국이 민간 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6년 한참이 지난 뒤에 역시나 GAO 보고서에도 한국이 민간 국가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습니까? 두 차례 정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국가에 등재됐다가 우리가 이걸 해제한 바도 있어요. 결국은 핵 얘기잖아요. 그때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마 민간 국가에 우리 정부가 등재돼 있던 이유는 당시에 1970년대 초부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었던 핵 개발이라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북한은 우리를 무력 침공하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했고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 한다라는 움직임이라는 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핵 개발에 대한 워닝으로서 민간 국가에 등재됐던 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 그 핵연료 유출이 있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딱 유출하게 빼게 되면 바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소량이지만 몇 차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93년이 박정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93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럼 민간 국가에 지정된 이유가 한국의 핵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 멈춘 건 1975년이었지만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정세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그것이 한국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대통령 선에서의 움직임과 결합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할 이유가 있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또 민감하고 그것이 현실 상황이 아닌가. 지금 약간 에너지부 자꾸 이렇게 쓰니까 무슨 한전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각적인 세계 안보 정세까지도 관련이 있는. 일단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미 에너지부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에너지부 얘기하는 처음에는 그냥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부가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산자부에서 뭐 원자력 개발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은 핵을 문민 통제합니다. 문민 통제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핵 물질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무기화까지 하는 데까지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그 역할의 핵심을 에너지부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무기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운용하는 거를 국방부가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부가 갖는 가치가 미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대를 뚫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 국가로 프랑스를 지정합니다. 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까지 맺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죠.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핵 개발을 한다면 한미 동맹은 끝장이야. 그래서 결국은 1975년 4월 한국이 이제 NPT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NPT에 가입한다는 건 핵무기 개발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12월에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제 중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 GAO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1994년 7월 23일 해제가 됐네. 다음과 같은 국가는 민간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의심한 겁니다. NPT에 가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비공식적으로 혹시 계속 해온 게 아니냐 해서 계속 감시를 해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94년 7월이 돼서야 이제부터 해제하겠다. 의심을 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으면 뭔가 빠지고 싶은 노력을 좀 할 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핵 개발을 하다 중단한 NPT에 가입한 게 75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리스트에서 빠진 게 94년도예요. 그럼 거의 20년을 그 리스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정할 때 있었던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복원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20년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75년에 NPT에 가입을 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됐으니까요. 이 이만갑에서도 핵무기 투발 수단인 그 백곰 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된 거는 토론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태안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핵 야망이 멈춘 게 아니네. 핵탄두 쪽에서는 좀 멈춘 것 같아도 투발 수단은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간 국가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미국이 판단했을 것이고, 그럼 왜 94년에는 해제했는가? 92년 2월에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의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과 평화적인 핵 연료 사용에 대해서 협력하는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 개발 때문에 한국을 면밀히 주시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은 진짜 초보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김일성이 처음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놔요. 비핵지대화? 비핵지대화,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개해 놓았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989년 12월 3일에 몰타 회담이라고 미소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냉전이 이때 종식되면서 그때부터 핵무기 축감 조약에 따라서 핵무기를 다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91년까지 한국에 대비되어 있던 그런 전술 핵무기들을 100% 다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2년에 남북한이 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핵을 보유하고 자기가 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정말로 핵무기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8년부터 91년도까지 물론 주한 미군이 소유하고 있었죠. 전술 핵무기가 몇 개 있었을까요? 최대 대한민국에 20개. 20개? 북한에서 주장하는 건 1000여 개의 그렇지, 맞아. 천여 개. 최대 공식적으로 950기, 10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어요. 이야. 설마 그렇게 근데 이게 91년도부터 이제 그 철수가 시작됐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랑 그 소련 당국자랑 이제 그 전략 핵무기 협정을 하면서 어차피 냉전도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각자의 핵무기를 철수시키자 해서 일단 미국 정부도 결정을 하고 당시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방 외교를 추진했거든요. 소련과 수교를 하고 중화 인민공화국이라도 수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 핵무기는 북한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소련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일단 더 이상 소련이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싹 다 빼버립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북조선보다도 남조선이 먼저 핵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제가 핵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진정한 핵 인싸는 남조선이었네요. 북한의